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그냥 누워서 잤어요. 낮 12시에 깼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한여름에 저러고 있지. 주성철의 추억 여행이야 이 채널은. 차마다 뭘 하나씩 가져와. 지인 찬스를 학연 찬스를 네, 쓰셨네요. 한번 꼭 써야 되겠다 해서 읍소를 했죠. 2008년 소년을 만나다로 감독 데뷔하셨습니다. 네, 2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만드셨죠. 오늘 신작 메이드 인 루프탑으로 돌아오신 오늘의 건조해보는 김조광수 감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퀴어 영화 장인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그 네. 유튜브 무비건조에 특별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무비건조에서 그 설마 불러줄까? 막 이랬었는데 예, 이제 불러달라고 요청했더니 발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무비건조만을 위해서 특별히 그럼- 맞춤 그럼요. 정장? 예. 네. 베트남 여행 갔다가 네. 거기 시장에서 사온 천으로 아. 예, 한국에서 맞추는 건 한국에서 맞추고 아 정말 맞춤 수제 맞춤. 네, 네. 심지어 천을 사와가지고. 네. 와. 어떤 네. 영화인지 짧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메이드 인 루프탑은 지금 현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른바 90년대생 그 게이들의 이야기인데요.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책이 있을 만큼 네. 정말 그 이전 세대랑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이전 세대들은 20대에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이른바 90년대생 게이들, 지금 청년들은 10대 때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끝냈고 20대 때는 자기의 일과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 절정 부분에서 커밍아웃 하는 거다. 그래서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우리는 이미 그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끝났는데 영화의 이제 절정 부분에 꼭 그것이 이렇게 주요한 요인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기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90년대생 게이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면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로맨스를 좋아하니까 로맨스를 해보자. 근데 주인공 둘이 좋아하는 로맨스보다는 주인공들이 각자의 다른 로맨스를 하는 걸 좀 해보고 싶었고 그런 점에서 이홍래 배우가 연기한 하늘은 이제 헤어지면서 그 이별 1일차를 겪으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봉식은 새로 만난 남자와 썸 1일차를 이제 하면서 둘이 좀 다른 로맨스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아 걔들도 우리랑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구나라는 좀 공감대도 이 두 가지를 다 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되었죠. 근데 진짜 예전에 감독님 그 장편 데뷔작이죠. 그 두결한장, 네. 2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시사회 갔을 때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그 보도자료에 게이 대백과 사전 아, 그리고 맞아, 거기에 맞아. 용어들을 설명하는 게 있었어요. 맞아. 커밍아웃은 뭐고, 네. 아우팅은 뭐고, 우정박은 네. 또 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진짜 그 MZ 세대를 그린다 했을 때 사실은 감독님 MZ 세대가 한참 떨어져서 이게 시나리오 쓰기도 쉽지는 않아요. 디테일들은 네. 사실 이제 그 요즘 세대의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좀 난항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내가 시나리오를 쓰면 안 되겠다. 이분 도움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맞아, 이제 도움이 필요해요. 그 연문경 작가의 도움을 제가 요청을 했고 그 친구가 자이언트 펭수 TV. 네, 네. 펭수 작가인데 그 친구가 이제 세대가 그 30대 초반이어서 20대에 가까운 것도 있었고 그 팽TV 하면서 네. 만들어낸 이 캐릭터를 만들 줄 아는 이 탁월한 능력.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만들고자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친구가 잘 써주지 않을까 해서 했고 그 이 무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메이드 인 옥탑방이 아니라 메이드 인 루프탑이라는데 이 영화의 정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옥탑방 하면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루프탑이라는 그 이미지는 진짜 뭐 그래도 나는 가오 있게 살 거야. 그렇죠. 세련되게 살 거야라는 것들을 이 인물들이 벌써 보여주고 있어서 이 변화가 이 루프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그
봉식이랑 그 민호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민호가 루프탑이잖아라고 F 발음을 정확히 하고 나서 이렇게 그 꽃이 활짝 피잖아요. 짚고 넘어가야죠. 정확하게. 네, 그렇죠. 네. MZ 세대는 F를 F라고 발음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발음하죠. 예. 근데 이제 또 외국의 이제 관객들이 이 기생충을 통해서 한국의 반지하를 이렇게 주거를 봤다면 한국에는 이런 주거 형태도 있어요를 또 나름 그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여러 주거-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옥탑방은 3년 정도 살았는데요. 제가 근데 살았던 보통 옥탑이라고 하면 이 메이드 인 루프탑의 그 포스터처럼 이렇게 주변이 좀 펼쳐지는, 좀 내려다보는 그런 풍경이어야 되는데 그 주변이 다 높은 빌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루프탑이어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 진짜 덥거든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반지하보다 더 더워.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 밖에 이제 옥상이죠.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그냥 누워서 잤어요. 이렇게 선선하게. 근데 낮 12시에 깼어. 그랬더니 그 주변에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한여름에 저러고 있고 흡연 막 때리치는데 땡볕에 얼굴 다 타고 주성철의 추억 여행이야 이 채널은. 회차마다 뭘 하나씩 꼭 가져와. 근데 요즘 세대는 그걸 이제 썬텐으로 그러니까 이제 맞아. 옥탑이면 썬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제한적인 환경에서 어떻게든 그것으로부터 약간 긍정성을 끌어내려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힙스터였구나. 힙서지. 배우들 캐스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캐스팅 하셨어요? 저는 시나리오 쓸 때 그 봉식은 휘였어요. 그러니까 정희 배우는 제가 팬텀싱어 1편에서 정희 배우가 알라딘 OST 부르는 그걸 보고 Proud of your boy, I make you proud of your boy. 저 친구 그 음색이며 그 마스크며 너무 좋다. 저도 너무 좋아했어. 맑잖아, 되게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봉식은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은 사실 누구를 캐스팅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용래 배우 소속사에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보여줬는데 그쪽에서 홍래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홍래 배우를 처음 본 거는 그 BTS 컴백홈 뮤직비디오에서 처음 봤는데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하늘하고 어울릴까? 막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용래 배우가 자기를 꼭 한번 만나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만났는데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 웃는 얼굴만 내가 잘만 잡아내면 하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홍래 배우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정은 배우님. 정은은 사실은 저하고 그 한양대 응용의학과 선후배예요. 이 독립영화에서 이정은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단 그 지인 찬스를 학연 찬스를 쓰셨네요. 한번 꼭 네. 써야 되겠다 해서 읍소를 했죠. 근데 감독님이 진짜 배우 발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훈 배우. 네. 그런 얘기 좀 듣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말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통하길?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뭐 그 관객들이 많아지고 뭐 이러면 더 좋겠지만 제일 큰 바람이 있다면 배우들이 잘 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용래 정이 다 잘 되고 그래서 보는 눈이 역시 있어 이 소리 또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조연복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제 퀴어 영화들을 보면서 항상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낭비를 한다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뭐 여러분이 다들 좋아하시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만 보아도 그 주변의 여성 캐릭터들은 심지어 성적 대상화 캐릭터도 아니야. 그냥 대상화 완벽하게 그냥 주변부로 대상화된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뭐랄까 여성 캐릭터를 잘 못 그려낸다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메이드 인 루프탑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여기 2명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고 전 남자친구의 이제 여동생이에요. 근데 의외로 너무 살아있는 캐릭터들이고 굳이 막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뭐 당신의 정체성을 뭐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촌스러운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웃겨요, 캐릭터들의 대사가. 그래서 저는 퀴어 영화, 특히 한국 퀴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여성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인상에 남는 걸 꼽자면 발성들이 역시 좋으시더만.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그 BJ 하시는 정희 배우. 뭐 하는 놈이야? 좋으시더라고. 진짜 이 영화만큼 그 씁쓸하고 달콤한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연애의 모든 것들을 맛보고 나서 즐겁게 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진짜 8년 만에 신작으로 그런 즐거움을 감독님이 주신 것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그래서 8년 만에 한 편 만드셨으니까 차기작은 벌써 따놓은 당상? 요즘 배우들하고 이제 그 시사회 하면서 관객과의 대화 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배우들이 투 찍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루프탑 투. 그래서 아니 그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잘 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배우들이 알겠다. 열심히 뛰겠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루프탑 2를 하자는 이제 배우들 얘기가 있어서 뭐 그걸 해볼까 이런 생각 하나와 아니면 이제 같이 했던 배우들을 데리고 이제 2가 아닌 다른 영화를 좀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펜션 하나를 빌려서 찍을 수 있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를 이 배우들과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는 정도지 아직은 뭐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이 영화의 성과에 따라 달렸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퀴어 영화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재밌게 네.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또 그 무비건조 네. 구독과 좋아요 좀 그렇죠. 네, 해주세요. 여러분 무비건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보지만 마시고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신청 꼭 하시고 꼭 해주세요. 와 우리가 못하니까 감독님한테 시켰어. 마무리가 좋게.